가볍게 개요만 쭉 하고 다시 또 문제 볼게요. 일단 기본 구석은 원래 2차 함수가 기분 좋은 일 있어. 무슨 뭐가 기분 좋은 일 있어? 뭐 어떤 일이 있어? 아니 들어올 때부터 웃음이 끊이질 않아. 혹시 썸남친데? 하은이가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들어오는 날이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 한 거의 한 4달 봤나? 4달 봤는데 처음이야. 갑자기 나 궁금해져 버렸어. 비밀이야? 역시 썸남이야.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시 해보자. 아니 하은이 때문에 끊겼잖아. 2차 함수는 원래 그놈 자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 실수오미 x에 대해서 이 꼭지점에 y좌표 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2차 함수가 2차 개수가 양수일 때는 어떤 fx라는 이 모든 함수 값들이 항상 무엇보다 fp라는 최소값보다는 무조건 다 적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낮은 값을 갖고 있다 이거야 2차 함수가. 어쩔 때 2차 개수가 양수일 때. 그에 반면에 2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이 최대값을 갖고 있다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첫 시작인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어차피 꼭지점이잖아. 쉬우니까 어떤 x에 제한된 범위를 준 후에 이 2차 함수가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더라라는 걸 이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큰 특징은 원래는 2차 함수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다면 최소값 혹은 최대값만 갖고 있었어. 뚜껑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다 열려있다는 거지 한쪽으로. 근데 제한된 범위,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똑같이 뚜껑이 있으면은 이 함수값도 똑같이 뚜껑이 있어서 제한되어 있더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너무 대충. 약간 흥분하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함수의 값도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값이 fa고 가장 낮게 있는 곳이 fb라서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fx가 fa라는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고 fb라는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fx의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저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더라 라는 게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장 낮은 값이 fa고 가장 높은 값이 fb라서 fx가 fa와 fb라는 최대값과 최소값 뚜껑을 갖더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놈은 A랑 B 사이에 요런 놈을 갖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제 가장 낮은 값은 꼭지점
시점인 FP가 되겠죠. 가장 나중에 가장 밑에 내려와 있는 게 FP니까. 그리고 이 양쪽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놈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AB가 어디 있느냐에 좀 다르겠지. 이제 문제가 지금 내가 쓴 거에서는 A를 좀 더 높이 그려서 FA가 최대값이 되어버려가지고 FX는 FA라는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FP라는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크게는 이놈과 나머지로 이제 분류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대칭축이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식을 그려서 그 대칭축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고, 양쪽 사이드에서 범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더 많이 변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이제 커플이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양쪽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 끝값이 뭐가 된다? 최대 혹은 최소가 된다. 최대 혹은 최소가 된다. 그 이유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이고, 이걸 기본으로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 나중에 치환해서 문제를 풀던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 처음 했네. 뭐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표정이야. 저번에 시험 꽤 많이 맞았던데? 나쁘지 않았어. 오답했어요? 오답했어요? 어제 안 왔죠? 바빴어요? 괜찮아요. 오늘 2시간 나와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fx가 이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얘를 약식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약식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양을 그리고 대칭축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두 번째 스텝은 제한된 범위를 여기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해 주면은 대칭축이 여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1과 4 사이니까 1은 2에서 가까이, 4는 2에서 멀리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를 확실하게. 그러면 여기는 x는 1, 여기는 x는 4. 그러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림을 봐도 가장 높이 올라온 거는 이 대칭축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됐었을 것이고, 더 멀리 떨어진 누구?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구나를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다? 답은 F4라고 하면 될 것이고, 저기다 4를 내면 이놈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답은 10이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거야. 자, F93번. 대충 넣어서 다 풀지 마시고 약식 그래프를 그려서 보세요. 그려서. 모양 잘 확인해 주시고 대칭축 표시하시고 제한된 범위도 표시해서 최대 최소를 잘 구별해서 최대값을 외봅시다. 진짜 그래서 하나 진짜 무슨 일이야? 뭔데? 기분 너무 좋아 보여. 오늘 밥 맛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아래로 볼로 대칭 추근이 0을 더 가까이 5를 더 멀리 이렇게 찍어주면 누가 더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5가 더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3, 0이니까요. 3이랑 길이가 2니까요. 그러면은 뭘 넣었을 때 F에 5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고 5를 넣으면 3의 제곱 9 더하기 4에서 답은 13 이런 식으로 풀어주라는 거야. 알겠니?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자 그러면 98번 이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어려워져요. 98번은 보면은. 자 그럼 98번을 한번 같이 할 건데 왜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죠. 봅시다. 선생님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추수를 구할 때는 뭐 하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약식을 그려라. 모양 아래로 블록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대칭축 오케이 A가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를 해보면은 A다 하면서 이렇게 적겠죠. 여기까지 정없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래 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하면서 뭐야? A인데 여기를 어디다 그려야 되지? 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왜? 대칭축이 뭔지 모르니까. 왜? 난 대칭축을 뭔지를 알아야 제한된 범위를 표시할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고 얘가 이제 제한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어려워지는 첫 단계야. 이놈이.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길을 잃어서 여기 부분이 다 어려워져. 자, 지금 우리가 했던 흐름을 전혀 해치지 않을 거야. 결국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누가 최대이고 누가 최소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야. 그죠? 결론적으로는 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분류해서 생각을 해주면 그만이야. 좀 힘들긴 하겠지만 못 풀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제한된 범위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하나는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제한된 범위가 여기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까 했던 분류했던 대로 생각해보면, 그죠?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내가 체크해서 A 최소값이 10이 되도록 내가 A를 찾으면 그만이라 이거지. 되니? 대신에 이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었던 A의 범위를 꼭 써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얘가 오류 없이 문제가 풀려요.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분류에서는 A가 뭐보다 커야 돼? 일단 2보다 커야 돼. 그지? 항상 같다를 같이 써주세요. 그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내가 원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치 함수고 거기서의 최소값은 뭘 넣었을 때다? 2를 넣었을 때다 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최소값 10이라는 건 요 상황에서는 최소값 10은 이놈이고 F2더라 라는 10을 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10은 2를 넣어보면 4 A 플러스 2A의 제곱이고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6이고 0은 3이니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더라 라는 거지. 오씨 뭐야 벌써 끝났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벌써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여기 2보다 큰 뭐가 있어요? 3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A는 3이었다는 소리고, 그럼 이 A가 3이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0을 넣었을 때이므로, 그럼 F0은 2A의 제곱이고, 그럼 2 곱하기 9에서 18이 답이다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 이 좋은 케이스에. 만약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안 맞는 A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다 구해봐야 되는 거지. 됐니? 이제 여러분들의 의심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치? 그때 우리가 이때의 최소값은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쪼가리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럼 F0이 10이어야 되는데 0을 넣으면 2A의 제곱이
10이고 a가 a의 제곱이 5이므로 a가 뿔마 루트 5 뭐라? 뿔마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애초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나? 그럼 라스트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 최소값은 뭘 넣은 거야? a를 넣은 거야. 그지? 그럼 f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이고 얘가 10이더라 하면은 a의 제곱이 10이고 a는 뿔마 루트 10인데 0과 2 사이에 해야 되는데 0과 2 사이에 있는 놈이 없다라는 거지. 왜? 2는 루트 4니까 0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값이 없어. 그러면은 다 안 된다라는 거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은 한참 걸렸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다행히 바로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 이제 혹여나 운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 했어야겠지. 됐나? 그래서 답은 뭐다? 보여줬죠? 18이다. 이거 빨리 다시 풀어보세요. 다 됐어. 잠깐만, 내가 노트를 안 줬나? 줬어요. 그치. 노트에다 푸세요. 그 조그만 애다 푸지 말고. 정은이는 어제 안 하고 노트 안 줬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자, 100 다 하셨나요? 넘어가도 됩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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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요? 말한다. 줍니다. 혹시 더 이제 고민해보고 싶은 친구는 영상 올리니까 영상 꼭 다시 봐주시고요. 105번 별표 치시고요. 105번 별표 치시고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좋은 문제를 냈어요. 자, 정황 없이 가봅시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 처음에 시험 문제를 하기 전에는. 자, 제한된 범위가 나왔고 fx가 1차고 1차 두 개를 곱해놨으니 2차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fx는 x-3이고 fx 대신에 x 대신에 x-2를 넣은 거잖아. 그치? 근데 x-1을 넣었는데 절대값 x-1을 넣었어. 아 정말 하기 싫네 하면서 x-2 절대값 -3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디 범위 안에서? -1과 5 안에. 벌써 이제 하기 싫어져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는 게 어렵지 않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문제는 항상 무조건 안 풀릴 때는 정석 방법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예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 무조건 그거 하나는 있는 거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되게 많지만 일단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나눠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 얘를 이 절대값을 풀고 싶어서 어떻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가 양수기 때문에 x-3, x-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풀리니까 x-3 -x 플러스 2 -3이니까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쪼개지는 그래프 그릴 때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거는 일단 종이 그래프를 다 그리세요. 자, 3과 5를 찍어서 일단 위에 거부터 3과 5를 찍어서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3과 -2를 찍어야 되겠지. 3과 -2를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2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만나는 점이 2일 수밖에 없어. 왜? 태초에 나왔던 쪼개졌던 함수가 똑같아. 그치? 그 말은 2를 넣었을 때 값이 얘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2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놈이기 때문에. 실제로 2 넣어보면은 뭡니까? 2 넣어보면은 -1, 3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도 3, 얘도 3. 왜? 똑같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됐니? 그래서 2,3에서 쪼개지는 형태다. 그래서 이 2를 기준으로 내가 새롭게 이제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 규칙에 맞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어떻게? 무슨 색깔로 하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거래. 얘만 있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아래로 블록한 이놈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 2보다 작을 때는 이놈이래. 이 규칙이 이렇잖아. 그지? 그럼 누구야? 이 보라색인 이놈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놈의 그래프는 이 주황색이었다라는 거지. 됐니? 참고로 요놈의 대칭축은 1이죠. 그래프가 조금 애매한데. 이 상황에서 저 그래프 주황색 상황에서 뭘 하는 거냐면 -1과 5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1은 어디 있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에 -1이 있고요.
5는 어디 있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함수는 지워버리자. 얘만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가장 높이 있는 이 값이 있을 것이고 2를 넣었을 때는 얘를 gx라고 합시다. 쓸데가 부족해서 얘를 g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g1이 가장 높이 올라왔었을 것이고요. 가장 낮은 놈은 여기 있는 3과 5의 중간인 8, 4 g4가 가장 낮은 값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g by 1이고 최소값은 g4에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네요. 자, G1 대입할 거니까 G1은 어디다 대입해요? 1은 2보다 작음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G1은 마이너스 2 4가 될 것이고 G4는 2보다 크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G4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네요.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요렇게 안 풀면 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풀이가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가 있어야 돼요. 난 그거 하기 싫어서 그래도 어제 들었다.